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신경 좀 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신경 덜 쓰면 되겠네. 이 집 마련해 준 것도 내가 신경 덜 썼어야 했나 보지? 내가 그 돈 들여가며 너희 신혼집 차려준 게 헛일이었다는 거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2세 김순자입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며 함께 살아갈 꿈을 꾸었지만 지금은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혀집니다. 오늘은 그 집을 제 손으로 팔아버리면서 며느리에게 되갚아준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17에 독립해야 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손에 닿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죠. 처음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주인이 바뀌면 일자리가 끊기기 일쑤였어요. 정말이지 배고픔과 외로움이 제 삶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눈여겨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남편이었죠. 결혼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삶의 동반자가 생긴다는 그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둘이서 작은 밥집을 열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한 가게였지만 손님들이 늘어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잔인하지요. 아들이 겨우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가게 문도 잠시 닫아야 했고 남편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 몫까지 우리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장사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중에도 아들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와도 아들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죠. 가끔 집에 밥 해줄 시간도 없어 시장 아주머니들께서 아들 밥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동네 분들께 빚진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 덕에 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하더군요. 그날 저는 세상에 갚을 빚을 다 갚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요. 단아하고 참 예의 바른 모습에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속으로 울 뻔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신혼집을 구할 때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주었죠. 새 가정을 이루어 잘 살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아들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엔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외로움을 잊고 아들과 새 식구가 되어 웃고 지낼 날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며 점점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한두 번이라면 이해하려고 했겠지만 제가 참아낼 만큼 해보아도 끝내 아들마저 멀어져 가는 듯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 점점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더군요. 며느리에게 내가 이 집을 마련한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말해본 적은 없지만 제 희생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그 속마음을 아들도 모르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와 함께 지낸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사에 불만이 많았고 제 작은 배려조차도 잔소리나 참견으로 받아들이곤 했지요. 어머니, 제발 제 일에 관여 좀 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니 답답한 면이 많아서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섭섭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저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이 일하러 나가면 며느리는 저와 거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을 차리던 제게 며느리가 참다 못해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셔서 편히 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집안에서 저 자신을 낮추고 살았는데 제 모든 희생이 이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며느리는 저를 따로 불러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그저 권유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나이 드셨으니 이젠 좀 편하게 쉬셔야죠. 그 말에 며느리가 저를 마치 짐짝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네 남편한테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말은 했니? 그래도 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니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가 되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어머니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이 있는데 왜 늘 어머니가 제 일에 간섭하시는데요? 그 순간 참을 만큼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냉대했고 심지어 아들 앞에서도 저를 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저를 보며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마다 며느리가 내게 들으라는 듯이 무심하게 끼어들어 대꾸하곤 했습니다. 밥이야 알아서 챙겨 드시겠죠 뭐. 요즘은 다들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요. 그 말에 아들도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짐짝처럼 느껴져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으리라. 배려는커녕 마치 불청객 대하듯 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더 이상 마음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신혼집, 그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그간 쌓였던 서러움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일이 난 듯한 분위기였지요. 아들은 처음에 화가 나서 저에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아들도 알게 되었지요.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고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지를요. 결국 아들은 저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도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며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며 그저 아들의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아야 할 일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도 있는 법이지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